기부금 빼돌린 윤미향 국회의원 자격 박탈하라. 당연히 박탈해야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노란 딱지에 대응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동지에 멤버십에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저께 정부에 이렇게 고위층 청와대에 있던 분을 뵀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자면은 일본하고 청와대 그 위안부 마크 협상, 외교부의 마크 협상, 이거를 이제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일단 윤미향이 처음에 아주 반색을 했다는 겁니다. 10억엔을 일본이 국고에서 지급한다 하니까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윤미향이 다 듣고 나더니 잘 됐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얘기한 거하고도 비스무리하다. 이거는 윤미향뿐만 아니라 많은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가겠냐. 이게 이제 좌파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끝까지 이거 가지고 이제 일본에 완벽한 사과를 받는다 하다가 이 10억이라고 하니까 100억, 120억 아니겠습니까? 여기 획 도른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이 윤미향이가 왜 갑자기 어저께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뒤집어 엎어졌을까? 이거는 이제 윤미향이가 이제 그 돈 앞으로 먹고 살 거, 이 호구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만난 분한테서 완전히 팩트 이거를 검증을 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윤미향이가 좋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거 좋고 다 좋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윤미향이 뭘 얘기했느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념관이 뭐 독립기념관 수준으로 기념관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기념관 관장, 부관장, 뭐 무슨 실장 뭐 이래가지고 거의 한 20-30명의 일자리 이게 있는 그 상주 인원이 한 30명 정도 있는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억 원 가운데서 그 기념관을 만들게 되면은 이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돈을 많이 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윤미향이가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국고에서 또 120억 원을 뭐 거기에 맞게 차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는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외교부 쪽에서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기념관은 과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기념관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외교부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윤미향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념관은 곤란하다. 이러니까 획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쿠 협상을 했던 몇 분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들은 분, 딱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딱 아귀가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자기 밥줄 끊어질까봐 이랬을 거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딱 요 안으로 해갖고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즉 기념관이었던 겁니다. 종군 위안부 할머니 기념관을 해달라. 그럼 그 기념관에서 30명의 일자리에다가 기념관 번듯하게 지으면은 그 할머니들한테 정작 돌아갈 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할머니들한테 그 돈을 배상을 일본 정부가 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일본이 잘못했다는 거. 배상은 범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거. 그 잘못했던 거에 대한 이 돈, 즉 벌금과도 같은 거죠. 근데 이것들은 뭐 보상을 해야 된다. 일본이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상금은 찔끔 주고 대신에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이거는 거기서 윤미향이는 이제 뭐 종군 위안부 기념관장 하면서 평생 이제 거듭먹 피우면서 이제 살려고 했던 거죠. 호구지책으로. 근데 정부에서 그게 안 된다 하니까 획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수 할머님 같은 분은 기억이 오락가락한다. 또 윤미향이 그 남편 되는 이 정말 좌발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돈이 필요해서 다 그렇다. 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할머니들이 목돈이 필요한 거, 이 할머니들 그렇다고 돈 밝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어 하고 정말 어머님의 그 핏값을 내 자식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그 할머니의 뜻은 존중돼야 되는 거고, 이 맨날 윤미향이 같은 이 기생충 같은 것들이 맨날 떠들고 다니는 게 피해자의 문제, 피해자의 위치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들 입으로 지들이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들, 기생충 좌파들의 말하자면 입에 풀칠 정도가 아니라 평생 떵떵거리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일자리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종군 위안부 기념관은 곤란하다 하니까 획 돌아선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나온 것들이 이 윤미향이가 자기 개인 계좌를 통해 가지고 받았다는 파렴치한 짓, 장례식 참가 비용을 또 10,000원 이상씩 받았다는 낯뜨거운 짓,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의연이라는 데가 급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윤미향이가 낸 소득세를 보면은 윤미향이의 급여가 2,5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윤미향이가. 그래서 아니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에다가 그 남편은 사실은 1인 신문, 뭐 수원 백수신문인가 이런 거 하면서 삥이나 뜯으러 정보 공개하라고 대학에다가 해서 그 삥 뜯어가지고 6,600만 원 갈취한 정말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학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하라고 한 놈이 왜 지 마누라의 말하자면은 회계 장부부터 월급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드러난 거로 보면은 정의연에 들어간 이 직원들의 초봉, 이 초봉이 4,400에서 4,600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삼성그룹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초봉이 4,600만 원, 4,4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임이 그 정도면 윤미향이는 얼마나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회사가 요즘요 초봉을 4,600 주는 회사도 드물거니와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뭐 150만 원, 110만 원 이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정의연 같은 시민단체에서 초봉을 4,600만 원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윤미향이는 나는 200만 원 받았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엄연한 탈세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워낙에 머리가 돈 파먹는 데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니까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판공비, 뭐 급여, 뭐 상여금, 뭐 활동비 이래서 온갖 품목으로 다 빼먹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옥토버 페스트라는 데서 후원의 밤을 하면서 뭐 3,300만 원 하는데 그거는 거기를 대표자로 해가지고 다 돈을 빼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회계 장부가 대표자를 합니까? 아니, 회계하는데 무슨 대표자가 있어요, 여러분. 응? 회계라는 거는 어디에다 썼는지 그걸 꼼꼼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가공할 만한 인간들입니다. 진짜 기생충 좌파예요. 류성경님 말씀대로. 네, 저도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정말 유성경님께서 딱 맞는 말이라고 해주셔서 저도 기쁩니다. 우리 민천사님께서는 좌파는 말만 하면 거짓말. 지금 이 윤미향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인 겁니다. 다 거짓말. 그리고 이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계속 눈덩이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미향이가 국회의원을 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배지를 못 달 거다. 이 5월 말까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윤미향이를 떨궈내는데 정말 윤미향이를 뺏지 못 달게 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YJ 윤님께서 와 저는 17년 다녔는데 4천인데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제 동생들은 학교 선생님인데 20년도 넘게 다녔는데 지금 한 달에 200에서 300 오락가락 해요. 근데 어떻게
민간 기업에서도 사실은 17년 다녔는데 4천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와, 우리 고옥주 멤버님 안녕하십니까? 자, HKK님 다 때려치우고 시민단체나 만들어야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조시아 멤버님 사실이라면 허탈하네요. 허탈한 정도가 아니죠. 또 써니린 멤버님께서는 돈 앞에 추해지는 건 정말 가관이다.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현상, 그들의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되면 또 얼마나 헤쳐먹을까. 제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마도 이 자기의 후원 계좌, 공식적인 후원 계좌 말고요. 누가 돈 준다고 하면 슬쩍슬쩍 다 받아 먹을 겁니다. 그냥 봉투째 딱 받고 봉투 가늠해보고 뭐 만원 저거 이렇게 할 겁니다. 윤미향이는. 그러니까 한명숙이도 그렇게 돈을 받아 처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숙이도 그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 총리까지 된 여잔데 대법원에 그 당시에 이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이 절반이 넘었는데도 한명숙에 대해서는 이건 뇌물 먹었다. 너무나 빤하니까. 그래서 전원일치로 한명숙이가 뇌물 먹은 거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법정에 출두하고 그게 이 좌파들의 정말 무섭고 뻔뻔스러운 얼굴들입니다. 얼마나 더 좌파들은 뻔뻔스러울 수 있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위안부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내가 기념관장을 하겠다. 이게 윤미향의 속셈인데 이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안 된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획 돌았어 가지고 자기 일자리 없어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계속 앵벌이 노릇 할 수 없고 앵벌이 시킬 수 없고 이러니까 윤미향이가 획 돌아서 가지고 졸속 합의를 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진짜 너무나 뻔뻔스럽고 또 너무나 아주 이 파렴치하고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바로 윤미향 같은 좌파인 겁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유, 앤드김님 안녕하십니까? 네, 위선자다. 맞습니다. 위선자, 기생충, 진짜 파렴치한 것들입니다. 네, 시드라님께서 미통당은 윤미향 사건이라도 제발 제대로 파헤쳤으면 좋겠다. 이 미통당은 제가 보기에는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이 주호영도 물론 5.18 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껴안을 건 껴안고 정말 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급한지 지금 5.18 거기에 가서 뭐 광주를 방문한다고 해서 주호영을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단 당 내부부터 추스려야 되고 뭐가 중한디 뭐가 급한디가 있는데 참 보면은 한심합니다. 네, 자 앤디김님 감사드리고요. 니수님, 민천사님 맞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김똑당님, 김무성 씨는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오래 할 수가 있을까요? 일종의 세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방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부산이라든가 TK에서는 공천 받으면 다 당선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쪽도 이 광주나 또는 전남북 이런데 민주당 공천 받으면은 무조건 당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한 게, 수도권에서 뭐 재선 국회의원이라도 한 게 이게 대단한 거지. 뭐 TK라든가 뭐 경상도에서 뭐 5선 6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례대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남 이거는 비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윤선이가 서초에서 그렇게 나오려고 했던 게 이게 비례대표의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비례대표를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한 사람은 절대로 쉬운 데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영등포 갑으로 간 거예요. 제가 영등포 갑에 살고 있기도 했고 내가 사는 데서 나와야지 괜히 뭐 주소지 옮기고 뭐 이럴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번거롭게. 네, 그만큼 이 안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